극렬 분자들이 막 데시벨을 높여가지고 야 니들 말이야 탄핵 찬성한 놈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들은 이제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35,000불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15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민주주의를 한 30년 했다는 나라인데 아프리카 어디 특정 국가, 그러니까요. 예, 제가 특정 국가 뭐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 아프리카나 남미의 특정 국가들에서 갑자기 이제 신생 국가에서 군대가 막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권총 쏘고 막 총 쏘고 CNN이 막 보도하고 난리가 나서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넷플릭스에 예. 많이 등장하는 미드에 등장하는 그런 나라들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외국에서 보는 시선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오늘 고무적인 건 오늘 아침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주식시장은 오늘 잡혀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 불확실성이 이제 좀 정리가 되는구나. 올랐네. 네.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45%. 환율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조가 갔대, 체포할 것 같아. 이러니까 주식시장 개장하자마자 그러네.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렇지. 얘기는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농담으로 많이 했던 얘기처럼 뭐 이재용 구속되면 삼성 주식 오른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닙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이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였는지를 오늘 아침 시장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 이런 사인, 뭐 지키자 또는 자포자기도 언뜻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돌변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톤 다운 되면서 예. 이제 슬슬 발을 뺄 거예요. 아니 근데 슬슬 발을 뺀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너희들 그 슬슬 발을 뺐으니까 너희들 착한 사람이 됐으니 60일 이후에 대선 때 우리가 너희들 찍어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국민들이 불가능하죠. 이거 불가능해요. 지지자들은 할 거예요. 25에서 30%는 나오겠지만 25%는 나오겠네. 네, 근데 그것이 대세를 바꿀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조기 대선 벌어지면 후보를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를 그렇지. 얘기를 해요, 지금. 네. 그게 이제 양식 있는 그렇죠. 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윤상현 같은, 김민정 같은 네. 그런 극렬 분자들은 계속 활동하겠지만 다수가 이제 야, 이거 우린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김건희랑 언제까지 우리가 같이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는 25%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어떤 여론조사를 하면 나오는 사람들 있죠. 네. 탄핵도 반대 25%, 네. 탄핵 찬성 70%. 나는 이 숫자도 20에서 25%이 숫자도 기함을 할 수밖에 없는 숫자인 게 이거는 민주 시민들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왕으로 모시는 그렇지. 이상한 인간들이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4명 중에 1명이 이렇다는 거야 성인들 중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야. 근데 나이와 지역별로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네.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 이상, 특히 70대 이상 예. 이런 분들이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여론조사 수치로 약간 좀 오류가 나오게 그렇죠. 인식하게 나오는 거죠. 제 주변에서는 없어요. 수도권에서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는 하시더라고. 7, 80대 이상의 교회 다니시는 분.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네. 꽤 있는가 봐. 꽤 있는가 봐요. 네. 그것도 웃기는 게 저렇게 무속, 역술, 굿 이거에 심취해 있는 저 대통령들을 왜 기독교인들이 왜 지지를 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분들이 사실 믿는 것도 무속 신앙일 수 있죠. 한국 기독교가 뭐 사실은 망가진 지 오래기 때문에 기복 신앙이긴 예. 하지만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 지형을 생각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제거되리라고 보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좀비라서 살아. 지지자들이니까 지지자들의 인구 구성에 뭐 20에서 25% 정도 있다라고 하면 늘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집권 여당 분명히 이제 탈락될 겁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탈락되고 다음 정권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려고 이 25%에 기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그게 그 안에 역학관계 장성철 소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역학관계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게 있나? 없어요. 그냥 그래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아, 과거에 박근혜 탄핵해봤더니 우리가 결국에는 찬성했더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 진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완전히 풍지박산 났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할 때까지는 저항을 하자. 그래야 지지층이 결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25에서 30% 극렬한 지지자들을 결속을 시켜야 10% 정도 중도층을 가지고 오면 선거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보수 지지층을 지키자. 일단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보지 못하겠다. 이거는 막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김건희가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은 정광훈 그룹 등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결속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권영세가 여기에서 또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했네. 대단히 잘못됐다. 뭐 장성철 소장님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은 완전히 벌거벗고 나선 거야. 윤석열만 벌거벗고 나선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야 우리의 본질은 이거야. 우리는 그거야. 우리는 아스팔트 우파고 우리는 80대 7, 맞아요. 80대 지지층밖에 없어. 맞다니까. 지금 말씀하신 특정 지역과 7, 80대 지지층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야. 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야. 이 정도 하나가 되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 영화 또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자포자기의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는 윤석열과의 관계입니다. 그 예. 윤석열과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가령 아까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김한 기자를 무참하게 이제 아직도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김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적어도 오늘 관저에 차라도 들어오게 해서 차라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걸 타고 갔다 적어도 체포영장 집행되는 과정에 그랬으면 전두환처럼 골목길에서 성명이라도 발표했다 이랬으면 성명 내고 공수처가 대령한 차 타고서는 체포됐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그걸 옹호를 안 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명의에 그 편지를 안 쓰고 그런 편지를 안 쓰고 뭐 그런 편지가 없고 뭐 국민 여러분 뭐 걱정 끼쳐드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다. 내랑까지는 아니다. 뭐 이 정도 입장만 나왔어도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이거는 옹호 못하겠다 뭐 이랬겠습니까? 옹호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체포영장에 무슨 뭐 시비 걸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시비 걸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110조, 111조 그거 왜 썼어? 그게 예외라는 얘기를 왜 썼어? 이거 가지고 시비 걸면서 욕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얘기가 그 이상을 가니까 야 저것까지는 우리가 옹호를 못해 뭐 이러면서 자포자기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기본적인 행태, 기본적인 전략은 구조적인 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야 우리가 한동훈을 용서하자 내지는 우리가 샛별처럼 떠오르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영입하자. 그래서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 지금 전혀 중도층에 지금 뭐 이렇게 접근할 그럴 어떤 지금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내치고 그런 대선 후보로 중도 공략을 할 수 있는 대선을 한번 치러보자. 이럴 거냐. 그럴 수 있는 내부 환경이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우 지지층이나 이런데 이런 것에 꼭 윤석열 변수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그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상당 기간 못 벗어나는 상황으로 가다가 자유한국당 원내 진출도 못했죠. 아니죠.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건 홍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황교안 씨가 따로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거는 다른 당이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 당시에. 오케이. 황교안이 대표.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극우 지층이 업혀가는 그 모양새가 저는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런 무슨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가다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 정권이 예를 들면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하다가 뭐 이게 정책적인 어떤 무슨 실패가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혁신 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도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있을 거예요. 예. 혁신 쇼를 또 합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의원이 대표가 될 때 보면은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구 한복판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밖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럴 줄 몰랐겠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래야 와가지고 대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구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나를 대표로 뽑아줘야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거듭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를 주장을 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TK 같은 분위기면은 대구에서 이준석이 이게 표가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이준석을 막 찍어줍니다. 자기들이 그래야 이길 것 같으니까. 2021년 3월 달에 오세훈 보궐선거를 하는 그 유세장인데 오세훈 시장 후보가 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배낭에다가 태극기를 꽂은 할아버지들이 왔어요.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 오세훈 잘한다 지지한다. 한국일본가 기사가 실린 걸 제가 보고 웃었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태극기를 꽂고 있으니까 아 평소에 태극기 집회 가세요? 아니라고 합니다. 나 태극기 집회 같은 거 안 간다. 나는 그런 구구지칭 아니다. 그래서 그때 막 지침도 나오고 내리고 그랬어요. 태극기 꽂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도적인 그 사람들은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혁신 쇼를 해가지고 그때 반전을 노리는 겁니다. 이게 공식화돼 있어요 지금 이게 보수정당이. 너무 먼 얘기고. 구조적으로 그죠? 또 이제 제가 얘기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또 너무 먼 얘기야, 심하는 지금. 너는 착해 빠진 한심한 사람이고 저는 먼 얘기하는 너무 사람인데 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옳은 제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마무리할게요. 바로 앞에는 네. 무슨 이야기예요?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마무리해야 돼. 네,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구조화돼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은 한동안 요 싫어도 극우 지지층에 업혀가는 그런 구도가 안 뒤집힐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한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